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자, 주가는 오히려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그때서부터 움직일지, 자, 우리가 이 객관적인 근거, 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원자원 시장 굉장히 유망하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내국인 기관들이 현재 어떤 이슈를 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주가를 움직일지, 이런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 총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 묻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슈가 나올 종목들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시장의 메인은 이제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가 나올 시기에 또 집중해 보는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과 그 수혜 종목까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가스터빈에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원전,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SMR 관련해서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들이 주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랠리가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랠리가 나오냐. 일단 첫 번째, 자,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미래 실적이 잘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향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시로 보게 되면, 자, 작년도 12월 달이었죠. 자, 이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였냐면, 자, 80에서 85조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35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랠리를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1,900억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2,300억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냐? 결국에 미래 실적이 현재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미래 실적이 올라가려면 어떤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지를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26년도 전체 이제 수주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수주가 14조 5천억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원자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죠. 자, 그러면 미래 실적의 상향 조치가 나오려고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원전에 있어서 기존 예상치보다 많은 수주를 보이던가, 아니면 가스터빈에 있어서 많은 수주를 보이게 되면 수주가 14.5조 원을 뛰어넘어서 초과 달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되겠죠? 상향 조치가 나오겠죠. 근데 특히나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캐파를 28년 그리고 한 30년도가 되게 되면 이 캐파가 늘어나는데, 특히나 26년, 27년에 대 있어서의 캐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스터빈 쪽에서 엄청난 수주를 해내기로는 쉽지는 않다. 그럼 결국에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원전 쪽에 있어서 현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잡힐 때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시장은 결국에 이 미래 실적과 연관지어서 이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순식간에 랠리가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형성이 되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주가가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 기대감에 대한 내용만 나와서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인 랠리를 보이기에는 쉽지는 않다. 결국에 이 수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수주가, 자,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이 대미 투자를 지금 기억해 보셔야 된다. 자, 이번 대미 투자에서 만약에 원전이 1호 투자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제 한국형 원전이죠. AP1000 그리고 APR1400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일본도 이 원전 쪽 SMR 관련해서
10조 엔 넘게 투자할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서 원전과 SMR이 포함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무엇이냐면 이 대미투자 계획에서 만약에 구체적인 윤곽으로 이 원전과 SMR이 포함되게 돼버리면 이 목표가에 대한 추가 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이제 책포의 원전까지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이 되게 된다면 바로 이 수주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고, 자, 이는 이 실적까지 움직이게 만들게 되면서 바로 주가가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 구독자분들이 좀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자, 이번에 특히나 6월 18일에 이 대미투자 관련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SMR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형 원전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걸 보셔야 된다. 이것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목표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구독자분들이 가장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이 냉정한 이제 목표가거든요. 결국 이 목표가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수주와 실적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전부터 특히나 구독자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맥점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을 통해서 정말 꾸준하게 잡아드려 왔거든요. 자, 작년 10월 달부터 정말 맥점마다 코멘트를 드렸죠. 제가 이 9만 원대 중반에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반에서 매수 잡아드렸고, 자, 그리고 2월 달이죠. 자, 제가 이 저항대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에게 10만 원대 이상 단기적인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맥점 잡아드린 이후에 자, 이번 5월 6일이었죠. 제가 이 13만 원 이상에서는 바로 분할 매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그 근거는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았고 잘 나왔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바라보고 있는 실적은 바로 27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다. 자, 근데 27년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하반기 나올 수 있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나오고서는 바로 지속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잡아드린 구간이 바로 고점 라인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대미투자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체코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주 관련된 초과 달성의 이 모멘텀이 잡힐 때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이 하단에서 매수 사인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고점의 맥점 역시 단순하게 뭐 기술적 분석 하나만으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주와 실적을 바탕으로 잡아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모멘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잡힐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 달만큼은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자,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시는데 자,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이 가장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건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좋은 호재가 나오겠지라고 하게 되면서 무작정 홀딩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워낙에 강세기 때문에 반도체와 접목해서 이렇게 조정 또는 횡보를 보일 구간에서는 바로 반도체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나올 시기에는 다시 한번 매수하셨다가 그리고 적정 구간에서 고점을 구성해 줄 때 오히려 매도하시고 또 반도체에 집중하는 자,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5월달 이 고점 놓치신 분들 단순하게 지금 수익률을 반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반도체가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이 기회비용까지 잃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맥점 같은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잘 잡아 들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맥점 잘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반도체가 워낙에 강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변화의 흐름만 제대로 포착을 하더라도 정말 이 역대급 기회를 아직까지 잡아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무엇이죠? 자, 바로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루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탑재되는 HBM이 바로 HBM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센하고 이 HBM4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국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기존의 엔비디아 GPU 블랙일이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무엇입니까? HBM3, HBM3 2단이었죠. 자, 그런데 작년에 이 HBM들이 품귀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죠?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주가뿐만이 아니고, 자, 이 소외 종목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이게 되면서 정말 이 템버거 종목들도 많이 탄생했었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HBM4 핵심 소외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벌써 HBM4 품귀 현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HBM4 핵심적인 수혜 종목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 시작. 자, 이제 다시 한번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등 HBM3 수혜 종목이 10배, 15배 이상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혜 종목들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잡기 위해서 손잡아야 될 유일한 기업이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기업에서 템버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 신제품 루빈의 납품 초읽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수익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죠. 제가 작년 10월달 이 로봇 섹터 바닥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 3,000원 구간에서 잡아보자. 결국에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26,000원대까지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바로 HBM 핵심 수혜 종목이라는 거고, 자, 이 종목의 현재 차트적인 수급적인 패턴이 로봇주의 급등 전 흐름과 굉장히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하신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놓치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 미리미리 이 하단권 구간에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